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시간의 소중함에 감사로 벅차오르기도 한 요즘입니다. 계절 탓인지 나이 탓인지 들쭉날쭉 널뛰게 하는데요. 방송을 준비하고 글을 쓰고 또 매일 새로운 영감을 찾아 헤매는 크리에이터로서 진 씨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게 맞나? 이제 다 왔다고 하는데, 풍요가 코앞이라고 하는데 오긴 뭐가 와 하는 식의 자기 부정과 자기의심의 질문들 말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남겼더랬죠. 태어나는 것 벌스와 죽는 것 데스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 초이스하며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 해야 할지 스탑해야 할지, 사느냐 죽느냐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이원성의 구조에 갇힌 이 지구의 삶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싶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찾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게 되고 찾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오프닝부터 너무 머리 아픈 주제로 괜히 심란하게 해드려 죄송하고요. 잠시 복잡한 생각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리듬 한번 타고 가볼까요? 샤샤 슬론, Dance with your ghost. Yelling at the sky, screaming at the world. Baby, why'd you go away? I'm still your girl. Holding on too tight, head up in the clouds. Heaven only knows where you are now. How do I love again? How do I trust again? I stay up all night, tell myself I'm alright. Baby, you're just harder to see than most. I put the record on, wait till I hear our song. Every night I'm dancing with your ghost. Every night I'm dancing with your ghost. Never got the chance to say your last goodbye. I gotta move on, but it hurts to try. How do I love again? How do I trust again? I stay up all night, tell myself I'm alright. Baby, you're just harder to see than most. I put the record on, wait till I hear our song. Every night I'm dancing with your ghost. Every night I'm dancing with your ghost. How do I love again? 안녕하세요, 풀치님들. 예술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샤샤 슬론의 Dancing with Your Ghost 듣고 왔고요.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62번째 음악편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 두 분의 아티스트를 기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우리 풀치님들 아실까요? 바로 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두 천재 뮤지션인 고 유재하님과 고 김현식님의 거짓말처럼 같은 날 우리 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고 유재하님은 1987년 11월 1일 26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되었고, 고 김현식님은 그로부터 정확히 꼭 3년 뒤인 1990년 11월 1일 같은 날 32의 나이로 역시 하늘의 별이 되었죠. 올해로 유재하님은 38주기, 김현식님은 35주기를 맞이했는데요. 두 분 모두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나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단 한 장의 앨범으로 한국 락발라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유재하와 또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주옥같은 명곡을 남기며 수많은 이들의 신금을 울렸던 언더그라운드의 음유시인이라 불렸던 고 김현식, 이 두 분, 이들의 삶은 짧았지만 그들이 남긴 음악적 유산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에서는 이 두 천재 뮤지션의 음악이 대중음악사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제62화 음악편 불멸의 뮤지션 고 김현식과 고 유재하를 기억하며 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는 김현식, 고 김현식의 음악과 삶을 돌아볼 텐데요. 김현식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는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의 음악과 음악의 상징과도 같았죠. 서울 인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은 충북 옥천 외가에서 보냈고 초등학교 시절 서울과 옥천을 오가며 여러 학교를 전학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방황하던 어린 시절,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기타 하나만을 들고 종로의 음악다방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노래가 가진 힘은 정말 대단했죠. 명동의 큰 무대를 활동 반경으로 넓히며 점차 김현식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수 이장희 씨의 동생인 이승희 씨와 듀엣으로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메인 가수들이 무대 사이에 출연하는 그 역할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스타 가수들 사이에서도 이 범상치 않은 보컬 실력으로 무대를 지켜보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승희와의 이별, 그러니까 결별 후에는 이 김동환, 가수 김동환과 함께 작약도에서 혹독한 보컬 훈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한 보컬 실력을 키웠고 듀엣으로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서게 되죠. (1976년) 마침내 가수 이장희 씨의 주선으로 꿈에 그리던 음반 제작에 들어가지만 가수로 데뷔까지의 과정은 그닥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녹음 작업이 끝났지만 이장희 씨가 미국 체류를 선택하고 또 김현식마저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사실상 정식 데뷔의 문턱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여의 기다림 끝에 1980년 서라벌 레코드사에서 드디어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게 되죠. 타이틀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 여름, 겨울, 가을의 창법은 그의 음악적 색깔이 완벽하게 정립되기 전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미성과 또 소울, 락,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고 크라운 호텔과 하얏트 호텔 등 밤무대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후 진정한 전환점은 1984년에 찾아왔는데요.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산실이라 불리던 동아기에게 스카우트된 김현식은 그 10월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사랑했어요를 타이틀곡으로 한 2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방송보다는 음악다방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다운타운에서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죠. 이 시기까지 그는 주로 밤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했는데 전인권과 함께 검은나비의 리드싱어인 조원익이 이끌던 동방의 빛, 또 정성조의 메신저스에 참여하며 밤무대 최고 가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 그의 주옥같은 히트곡들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추억에 한번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1986년은 그의 음악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한 해였는데 김종진, 전태관, 장기호, 유재하와 함께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이들과 함께 연주하며 그의 3집 앨범을 녹음합니다. 하지만 녹음 후에 유재하가 팀을 떠나고 또 장기호의 소개로 박성식이 합류하는 변화를 겪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1986년 이 빛처럼 음악처럼이라는 타이틀곡이 담긴 김현식의 3집 앨범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 3집 앨범은 3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는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며 김현식을 대중적인 스타로 만들었지만 김현식은 계산된 기획에 따라 움직이는 방송의 속성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방송활동을 잘 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대중적으로는 큰 인기를 얻었지만 소위 얼굴 없는 가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의 음악적 고집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3집 앨범의 성공 이후에는 김현식은 라이브 극장 등에서 주로 공연 활동을 이어갔고 이 시기에 이정선, 어미노와 같은 쟁쟁한 뮤지션들을 만나면서 블루스 음악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한 변의 시련이 찾아오죠. 1987년 11월 밴드 들국화의 전인권 또 허성과 함께 대마초 상용 혐의로 다시 구속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으며 5개월 후인 1989년 2월 삭발을 한 채 63빌딩에서 재기 콘서트를 합니다. 삭발을 함으로써 대중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는 이 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음악으로 대중 앞에 서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고 1989년에는 신촌블루스 2집 앨범에 참여하면서 골목길과 같은 대명곡을 남겼고요. 강윤원의 주도로 제작된 영화음악 비오는 날의 수채화에도 참여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나갑니다. 1990년 3월
넋두리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5집 앨범을 발표하며 끊임없는 음악적 행보를 이어갔고 이 시기에 신촌블루스 3집 앨범에 수록된 이별의 종착역을 녹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기 콘서트 이후에 쉴 틈 없는 밤샘 녹음과 폭음 그리고 줄담배 등은 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병원에 실려가는 횟수가 늘어났지만 김현식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아픈 와중에도 사랑과 평화의 최희철, 김명수 등과 함께 유작 앨범이 될 6집 녹음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신촌블루스, 비오는 날의 수채화 팀과 함께 전국 각지를 누비며 라이브 콘서트를 강행했지만 1990년 11월 1일 오후 6시 무렵, 5시 무렵 6집 음악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서울 용산구 삼각지동 자택에서 간경화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겨우 33세 때 일이었고요. 그렇게 그는 불꽃처럼 살다 별이 되었는데요.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영원히 빛을 발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사망 후에 발표된 6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내 사랑 내 곁에는 1991년 크게 대히트를 하면서 그의 제6회 일간스포츠 골든 디스크 대상을 수상했고요. 1996년에는 병상에서 즉흥으로 녹음했던 미발표 곡들을 모은 앨범 셀프 포트리트가 발표되었고 2002년에는 다시 병상에서 통기타 반주로 녹음한 이 미발표 곡들을 모은 앨범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앨범들인데요. 1991년 2월 9일 63빌딩에서 김수철, 이정선, 전영록, 이강원, 그리고 강인원, 조함은, 한영애, 김태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최호섭, 권이나 등 30여 명의 동료 가수들이 참여한 추모 콘서트가 열렸고 같은 해 6월에는 12곡, 12곡이 실린 추모 앨범 하나로가 발매되었으며 2000년 김현식의 사망 10주기에는 김민종, 한동준, 신승훈, 김종서, 임재범, 윤종신 등이 참여한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환정 앨범 트리뷰트 김현식을 발표하면서 그의 음악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은하, 박강성, 김경호 등이 참여해 사망 20주기 헌정 앨범도 발매되었고요. 그의 음악이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에픽하에는 11월 1일이라는 곡으로 김현식과 유재하를 동시에 추모하며 선배 뮤지션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김현식의 음악은 꾸준히 사랑받으며 그의 음악적 유산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불멸의 진행형 전설입니다. 음악 듣고 2부 순서 이어갈게요.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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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픈 비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젊은이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는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래 사랑 한 번 못해본 사랑, 그래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그리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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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62화 음악편 불멸의 뮤지션 고 김현식과 고 유재하를 기억하며 라는 주제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김현식에 이어서 2부는 유재하 편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 김현식님에 이어 또 한 분의 별이 된 아티스트, 영원한 우리의 음악 청년 유재하님을 추모하며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그의 불멸의 명곡이죠. 사랑하기 때문에가 BGM으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네, 음악 감상하시면서 도슨트 함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다. 1986년 단 한 장의 앨범을 남기고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사랑하기 때문에는 이 앨범의 가치와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처럼 남아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유재하는 1962년 6월 6일 경북 안동에서 3남 3녀 중 5째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음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데 장난처럼 건반을 두드리던 피아노 소리가 그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 소리는 결국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끌지 않았나 싶네요. 1981년 대일고를 졸업한 후 그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적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클래식을 전공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 대중음악에 대한 뜨거운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교과서 속에 엄격한 그 화성학과 대입법을 익히는 동시에 강의실 밖에서는 자유로운 멜로디의 대중가요가 끊임없이 이 유재하를 유혹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악보에 옮기는 것이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작곡, 작사는 물론 편곡과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키보드 등 여러 악기에 능통했던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둔 1984년 클래식과 재즈를 대중가요계에 접목하는 자신만의 음악적 지향점을 명확히 세우게 되죠.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음악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는 여전히 트로트와 발라드, 또 그룹 사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동시에 김현식, 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젊은 뮤지션들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유재하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내린 셈인데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색깔로 이게 참 이 모아니면 돌아서 사실은 시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자기 음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인 인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봐야겠다라는 그 의도의 순수성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네. 그렇죠. 너무 이 힘을 주면 망합니다. 네. 이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욕심.
우리 그 왜 음식 잘하려고 엄청 진지하게 레시피대로 뭐 양념 칼같이 계량 스푼으로 넣고 나노 단위로 불 조절하고 요래요래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대충 했을 때보다 맛이 없거나 결과가 참혹했던 경험을 우리 풀치님들 한 번씩 하신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쵸? 네. 이게 다 너무 잘하려고 맛있게 하려고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맛만 있으면 괜찮은데 맛있게 하면서 또 이제 이쁘게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생전 잘 쓰지도 또 먹지도 않던 뭐 트러플 같은 거 넣고 만능 양념 특제 소스 치고 데코레이션 한다고 음식과 접시에 치장하다가 음식 다 씻고 뭐 면 풀고 네, 제가 압니다. 망해봐서 이런 짓 하다가. 네,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음식을 예로 들었지만 이 관계든 커리어든 투자든 뭐든 욕심 부리지 않고 한 70에서 80% 정도만 내 성에 차게 하는 게 그게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든 일이든 취미든 인간관계든 뭐 다이어트든 뭐든 너무 애쓰지 말자.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삼천포 말이 길어지는데 또 뭔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유재하님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 욕심 부리지 않는 순수성, 힘 빼자 하다가 또 말이 너무 길어졌죠. 네, 또 삼천포 갔다 왔어요. 그러는 사이 또 음악이 끝났네요. 자, 이제 빨리 또 이어가야 할 텐데요. 네,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배경음악이 끝나고 지금 들으시는 곡은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라는 곡입니다. 들으시면서 BGM 들으시면서 도슨트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대학 시절 유재하는 대한민국 음악계 가요계의 전설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디스트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때 조용필님은 훗날 유재하의 대표곡이 될 사랑하기 때문에를 자신의 7집 앨범에 먼저 취입하게 됩니다. 이미 그 시절부터 유재하의 음악적 감각이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인데요. 대학 졸업 후인 1986년에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나가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고요.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선율과 또 화음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음악들을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멜로디 하나하나에 그의 섬세한 감수성과 음악적 깊이가 깊이 배어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1987년 8월 드디어 그의 오랜 염원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유재하의 첫 정규 앨범이자 유작 앨범이 된 사랑하기 때문에가 서울음반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건데요. 사랑의 시작과 설레임, 망설임과 갈등, 그리고 이별과 좌절에 이르기까지 한 남자의 감정, 여정을 따라가듯 유기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와도 같아서 마치 한 권의 잔잔한 로맨스 단편소설을 읽는 느낌이랄까요. 네. 피아노 선율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서 섬세한 떨림과 아련한 긴장이 느껴지죠. 작사, 작곡은 물론 편곡과 연주까지 대부분 그가 직접 했고, 당시 대중가요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현악기를 과감히 배치하면서 클래식에서 배운 화성과 전조기법을 접목하는 등 혁신적인 실험을 앨범에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팝과 클래식과 오페라를 하나로 퉁쳐버린 마치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저는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발매 당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익숙한 문법에서 벗어난 그의 편곡은 대중에게는 낯설게 다가왔고, 또 절제된 감정 표현은 화려한 무대와 자극적인 히트곡에 익숙했던 대중의 귀를 사로잡지는 못했죠.
당시에는요. 음반 심의 과정에서도 음정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려되기도 했고 또 발매 초기 평론가들의 평가 또한 그리 호의적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음악 관계자들조차 노래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 그의 음악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이겠죠. 이래서 선각자들은 외롭습니다. 선지자들은 외로워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당시에는 꼭 이제 사후에 막 한 50년, 100년 지나서 그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라는 뜻이 또 반증이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음반 발표 후 불과 몇 달 후에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집니다. 1987년 11월 1일 새벽 3시경 서울시 용산구 함남동 강병북로 부근에서 친구가 몰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유재하는 26이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한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처음에는 낯설게만 들리던 그의 노래들이 그의 부재와 함께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라디오에서는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문세, 신승훈 등 여러 유명 가수들의 그의 음악에서 큰 영감을 받았음을 언급하자 점차 유재하의 음악이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앨범은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재평가되었고 마침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명반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죠. 그의 짧은 생애는 끝났지만 앨범 속 노래들은 여전히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이 첫 곡에서 마지막 곡까지 그것은 오롯이 한 여인을 향한 긴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 한 장의 앨범이었지만 그 앨범은 마치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아낸 듯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유재하의 앨범인 사랑하기 때문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음악으로 엮은 고백이었다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어느 유저분의 직장 동료의 사촌언니께서 유재하님 앨범 속 노래 가사에 그 진짜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알아야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꺼내서 전해드리자면 단아한 외모에 클래식한 음악을 전공한 유복한 가정의 음악인이었던 그녀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다시 만난 유재하님은 그녀와는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노래 그 가사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의 그 배경이 된 그 주인공, 그 유재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분의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 거죠. 사촌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다음부터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청년이었던 유재하는 이제 그녀와 대비되는 존재였지만 음악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이제 인연을 쭉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 앞에서는 그녀 역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유재하님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 앞을 찾아가 마음을 담은 노래를 이제 불러주며 진심을 전했고,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도 그의 끈질긴 진심은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1년이 넘는 긴 구애 끝에 드디어 그녀가 유재하님의 마음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모든 게 너무나 짧고 황망하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 유재하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깊은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허탈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유재하님이 사랑하셨던 그 주인공분의 사촌동생분께서는 유재하님의 이름과 또 노래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한 번씩 흘러나올 때면 채널을 돌려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명곡이자 감미로운 발라드지만 이제 그 당사자들, 연관이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견딜 수 없는 어떤 아픔의 기억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유재하의 앨범은 한 여인을 향한 절절한 고백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로 확장되었죠. 개인의 경험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그리움의 서사가 된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는 초등학교 동창에서 여인으로 다시 만난 순간의 설렘이 담겨 있고 그대의 내 품에는 함께하고 싶은 순수한 바람을 노래합니다. 또 텅 빈 오늘 밤과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에서는 불안과 외로움이, 또 가려워진 길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황이 묻어나 있죠. 또 지난 날을 통해 추억을 돌아보며 달래보려 하지만 그의 노래들은 결국 이르지 못한 사랑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앨범의 마지막 곡인 사랑하기 때문에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함축하며 영원한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한 남자의 일기와도 같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유재하의 지난날, 그리고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두 곡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한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해.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론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를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근심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내며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곤 또 잊어버리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에서는 불멸의 뮤지션 고 김현식과 고 유재하의 삶을 기억하고 또 기리는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아티스트의 음악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김현식 특유의 서정적이고 애절한 목소리는 언제나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운 시절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그의 음악은 불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심을 전해주니까요. 유재하는 고요한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뮤지션입니다. 그의 음악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담담히 그저 음악으로 풀어내는 그런 신비로운 힘을 지닌 곡들이죠. 곡 자체가 감성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묻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요. 우리가 그들의 음악을 듣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의 음악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남긴 음악과 추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DJ 정진이었고요. 진씨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김현식 사랑했어요.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은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해